더 세기 전에 다음 얘기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 얘기는요. 오늘 진행된 검찰 수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검찰이 오늘 아시아태평양 평화협의회, 일명 아태협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언론 보도가 되게 이상하게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다? 네. 이 아태협이 쌍방울 돈을 북한에 보내는 역할을 했대. 뭔 개소리야. 네. 자, 지금까지 쌍방울과 이재명을 엮는 그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재명하고 쌍방울이 무슨 엄청난 비리 덩어리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댔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북한으로 튀었어. 지금 검찰이 그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쌍방울의 돈이 중국으로 좀 건너갔는데 그 중국으로 건너간 돈이 북한으로 갔다. 그리고 이 과정을 관장해 준 게, 도와준 게 아태협이다. 이게 현재 검찰이 짜고 있는 시나리오예요. 결국 이재명과 북한을 엮겠다는 거죠. 뭘로? 증거로? 증거가 있으면 엮는 게 아니죠. 즉 진술로. 자, 희한합니다. 근데 이 희한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말이 되는 상황을 검찰이 그런 요술을 벌이고 있어요. 자, 오늘 수원지검이 쌍방울과 아태협 간부들에 대한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송금 정황을 수사한다 라고 얘기를 했대. 대북 송금? 쌍방울이 보낼 리가 없지. 결국 아태협이 보내줬다는 얘기죠. 쌍방울 돈을 받아가지고. 그 말은 결국 뭐다? 아태협을 가지고, 이 아태협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아태협 회장이 이해찬 총리로 알고 있거든요. 이해찬 전 총리. 이해찬을 잡겠다는 거지. 그리고 동시에 그 이화영 전 의원이 여기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화영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도 잡겠다는 거죠. 즉 뭐다? 민주 진보 진영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구조인 줄 혹시 아세요? 이 구도가요. 그 옛날에 벌써 한 10년이 됐네요. 10년 전에 통합진보당 해산시킬 때 그때 꼬라지랑 되게 비슷해. 이게 지금 검찰은 뭐 하고 있다? 민주당을 해산시키려고, 위원정당으로 해산시키려고 하고 있어. 그런 작전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이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 네. 아니면 이런 걸 핑계 삼아가지고 이해찬 총리 세력이라든지 또는 이재명 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내쫓고 이낙연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지도 모르죠. 이낙연, 뭐 정대철 이런 한마디로 이제 구동교동 계열. 그러니까 동교동 계열 중에서도 좀 이상하게 바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이익만 찾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권을 쥐게끔 만들어 주겠다라는 걸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면 민주당을 해체시켜버리겠다. 위원정당으로. 이런 작전을 짜고 있는 걸로 보여요. 무시무시한 작전인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아태협을 왜 건드려? 이해찬 총리가 있는데. 근데 이 아태협하고 이재명하고 엮이겠죠. 즉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해찬 총리하고 이재명을 한 방에 보내겠다라는 계획이에요. 지금 검찰 되게 웃기는, 되게 황당한 얘기인데 그걸 지금 현재 얘네들은 뭐 말이 되는 걸로 만들 겁니다. 그럼 여기에 그 얼빠진 언론들이 부하내동해가지고 설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되면은 또 똥파리들 설치겠지. 예. 그래가지고 지금 민주당, 민주진보 세력을 때려잡겠다. 무력화시키겠다. 그래서 자신들의 권력, 검찰 권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거죠.
검찰은요,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왜? 윤석열이 너무 바보짓을 하거든. 윤석열에 대해서 지지율이 너무 안 좋거든. 국민들이 윤석열 하면, 아, 저 바보 이런다고. 그걸 지들도 알아. 그러면은, 자칫 잘못했다가 정권이 바뀌겠네? 국민의힘이 계속 정권을 가지더라도 적어도 검사는, 검사가 대통령이 되진 않겠네? 그런데 이번에도 보여줬듯이, 검사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검찰이 지들이 권력을 잡겠다고 하는 순간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잖아요. 따라서 검사가 아닌 정치인이 국민의힘이라도 당선이 되면은 이 다음 단계는 검찰을 박살낼 것이다. 검찰을 날려버릴 거다. 라는 걸 검사들도 알고 있어요. 자, 일부는 그래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발을 빼려고 하고 있고, 일부는 아니야, 이왕 이렇게 된 거 계속 밀고 가. 어떻게 밀고 가? 민주당 같은 거 날려버리면 그만이지. 어떻게 날려? 야, 이런 거로 날려. 북한하고 연결됐다고 해버려. 라고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검찰이 나오고 하고 있는 얘기가 뭐다? 쌍방울의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갔다 이거예요. 쌍방울의 자금이 중국으로 갔고 그 중국으로 간 자금은 북한으로 갔다. 수원지검 형사 6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왜 아태협이 압수수색 됐느냐고요?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낼 수 있는 이유도 능력도 없거든? 그럼 누가? 아태협이 했다. 이해찬이 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혹은 이재명이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재명이 간첩이다. 이렇게 나왔지. 지금 벌써 그 얘기 하고 있죠. 엊그저께 코인 얘기 나왔잖아. 그때도 이재명이 간첩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그뿐만 아니라 지금 김문수 툭하면 문재인도 간첩, 윤건영도 간첩, 다 간첩이래잖아.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왜 저런 이상한 놈을, 이 엄중한 시기에 그 경제사회, 경사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합의위원회였지, 옛날에. 경사노위 여기 위원장으로 앉혔느냐. 그 경사노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문수처럼 그렇게 마구, 그렇게 일베 같은 발언을 그냥 마구 퍼낼 수 있고, 문재인은 빨갱이, 문재인은 성살감, 이런 얘기를 마구 제도권에서, 국회에서 떠들 사람이 자기들이 필요한 거야. 그래야지 그걸 핑계 삼아서 뭘 한다? 수사를 한다, 이거야. 검찰이 나름 이런 시기들이 다 자기들끼리는 짱구 굴린 거야. 그래서 딱 시기도 너무 일치하지 않습니까? 김문수가 그렇게 난리치고 난 다음에 이틀밖에 안 지났어. 발이 압수수색 들어가고, 압수수색 들어가면서 북한으로 돈이 흘러갔다 이 얘기까지 하잖아. 네. 이거예요, 이게. 검찰이 노리고 있는 게 이거야. 김문수가 나온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검찰이 내보낸 거야. 검찰이 이런 짓 하려고 내보낸 거예요. 자, 지금 검찰의 주장은 이겁니다. 쌍방울의 중국 자금 한 수십억 원어치가 이게 달러였는데 이게 북한으로 갔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증거가 없어. 증거가 있겠어요? 중국으로 유입이 됐는데 북한으로 갔다. 북한으로 간 증거가 있겠어? 그러면은 그 계좌가 북한 계좌다라는 그런 게 나와야 되겠죠. 북한 계좌. 북한 계좌로 송금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송금 기록이 나와야 되고 계좌 주인이 나와야 돼. 돈을 받은 계좌 주인이 나와야 돼. 근데 계좌 주인이 북한 사람이다. 혹은 북한 계좌다. 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 있어? 없죠. 근데 왜 압수수색을 하지? 간단해요. 허위 진술을 받아내면 그만하냐. 허위 진술을 받아내가지고 어떻게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겠다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 기소를 해서 법정에 세우는 게 얘네들 목표예요. 여러분, 통합진보당 사건 다시 한번 되돌아봐 가볼게요.
통합진보당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그 사건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란 음모 사건이 아니라 그냥 내란 선동죄로 끝났죠. 그런데 내란 선동죄로 끝났는데 그 당시 통합진보당은 해산을 당했어요. 그죠? 그죠? 마찬가지 경로를 가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으로 자금이 갔든가 말든가, 나중에 무죄를 받든가 말든가, 아마 나중에는 뭐 회합, 뭐 통신 위반, 뭐 이런 거 국가보안법 몇 조 위반 이런 걸로 끝날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뭘로 갈 거다? 예. 그래 놓고서도 그냥 민주당을 탄압하는, 민주진보 세력을 탄압하거나 아작내는 수단으로만 쓰는 거야. 나중에 무죄가 되고 법이 어떻게 뭐 되고는 아무 문제가 필요가 없어, 걔네들한테. 일단 이걸 명분 삼아서 바로 짓밟겠다는 거고요. 그러려면 허위 진술을 받아내겠다는 거야. 통합진보당 건데요. 보면은 사실 통합진보당을 그렇게 몰고 간 거는 사실 진술밖에 없었어요. 녹음 테이프? 그 녹음 테이프 내용이 농담으로 한 건지 진짜였는지, 그게 진짜라는 증거는 아무 데도 없었어. 진짜로 이 사람이 농담 삼아서 야 우리 다 일어나가지고 뭐 쳐들어가 총 들고 하자, 야 얼마나 좋다 이렇게 농담 삼아 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야 이런 계획을 써서 우리 하자 라고 한 건지 사실 판사들도 잘 몰랐어. 그래서 기자들한테 물어보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거의 유일한 증거, 유죄의 증거는 뭐였다? 그 테이프를 녹음해서 갖다 준 사람, 그 사람이 이거는 진심이야, 그냥 농담을 한 게 아니야 라는 그 진술 한마디였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할 수 있을걸? 즉 허위 진술 하나 받아내가지고 없는 죄 뒤집어 씌우면 돼. 즉 쌍방울은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네들 조폭들이 많아요. 조폭이나 다름없어. 이미 원래 쌍방울 경영진들은 사실상 거의 지금 뭐 힘을 못 쓰고 있고 거의 뒷방으로 물러나져 있고 조폭 자금이 들어가서 조폭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데요. 이게 또 경영권이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얘네들은 의리가 없어. 신뢰성도 없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검사들이 야 좀 깎아줄 테니까 이렇게 거짓말 해봐. 해! 하고 남을 놈들이야. 그걸 받아내가지고 얘들은 뭐 안 됐을 거다? 민주진보 세력을 간첩으로 몰아서, 마치 내란 음모 세력으로 말아서, 또는 북한에 돈이나 퍼주는 이적 단체로 몰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그 태극기 모독단, 예? 그 할배들이 맨날 하는 얘기 뭐예요? 문재인이 북한에 돈 퍼줬다. 언제 퍼줬는데? 얘네들 그러니까 그런 헛소문을 사실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지. 즉 안정권이니 김상진이 이런 꼴통들의 주장이 맞다고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허위 진술을 받아내가지고 결국 뭐다? 자신들이 불리한 여론 지형을 뒤집어 보겠다. 국민들의 윤석열에 대한 비판적인,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 70%의 눈길을 생각을 바꿔보겠다는 게 얘네들의 목표인 거죠. 왜? 부품 공작을 통해서, 간첩 조작을 통해서. 이거 이제 간첩 조작이에요. 한마디로 간첩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걸 누가 했다, 뭐가 했다? 국정원 안기부가 했는데 이제는 이 간첩 조작을 검찰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간첩 조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 궁지에 몰리니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제는 북한 계좌라는 증거, 돈이 북한으로 갔다는 증거인데 뭐 박스떼기로 돈을, 현금을 싸서 보냈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거고, 박스떼기로 갔으면 돈을 그거야말로 진짜 증거가 없잖아요. 박스떼기로 줬다는 증거가 어딨어. 그건 진짜 진술밖에 없을 건데. 자, 결국에는 북한 계좌에 돈을 입금시켰다라는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북한 계좌라는 증거가 어딨냐고. 없죠. 없어요. 그런데 이 비슷한 증거, 이게 북한에 왔다 갔다라는 증거가 없는데
북한 계좌라는 증거가 없는데 만들 수가 있지. 언제 만들었다? 유성 간첩 조작 사건 때 만들어 가서 왔잖아. 유성이 중국과 북한을 왔다 갔다 했다라는 그렇게 기소를 해놓고 그 증거를 그때 조작을 했죠. 누가? 네, 검찰이. 검찰하고 국정원이 조작을 했잖아. 그죠? 그 사람이 누구야? 이두봉이고 뭐 그렇지. 자, 유성 간첩 조작 사건. 이 사건에서 없는 증거를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북한 계좌라는 증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를 증거라는 거를 만들어내겠지. 그걸 만들어내면 쌍방울 자금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갔다라고 만들 것이고 그것을 모의한 사람이 이재명과 이해찬이다라는 식으로 가서 결국 이거는 민주당 문재인이 여기 걸려있다. 뭐 그렇게 가겠지. 그래 가지고 뭐 한다? 민주진보 세력을 탄압하겠다. 한마디로 조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벌써 시작했어. 근데 이런 비슷한 게 또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동훈이 뭐 코인 수사 이거 한대잖아요. 이 코인 수사도 사실은 증거가 나오기 힘들어요.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이고 암호화폐라고 하잖아요. 가상화폐, 암호화폐. 암호화폐가 뭐예요? 네. 중앙정부가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암호화폐예요. 암호화돼 있다고. 누구를 거쳐서 나한테까지 왔는지 몰라 아무도. 그래서 국제적으로 돈 세탁한테 많이 쓰여요. 심지어 국제 마약 트러스트 이런 애들, 국제 마약단 이런 애들 있죠. 걔네들 다 이런 데서 코인 가지고 다 자금 세탁하고요. 저기 중동의 테러 집단들 다 이게 코인 갖고 해요. 잡을 수 있다 없다? 못 잡아. 잡을 수 있으면 미국이 벌써 잡았지. 못 잡아. 그런데 이게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해서 어떻게 잡을까? 못 잡아. 근데 이거 수사를 한대. 뭐 말이다?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지. 없는 증거 어떻게 만들어내요? 진술이 있잖아. 진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술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뒤집어 씌울 거야. 간첩이라고, 이재명은 간첩이라고, 이해찬 간첩이고, 문재인 간첩이라는 식으로 몰아갈 거예요. 어느 엄한 놈 하나 두들겨 패가지고, 허위 진술 만들겠지. 한명숙 총리 한테 그랬던 것처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동훈의 코인 수사는 지금 이재명과 엮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 뭐 거의 스스로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코인 수사 증거 없어요. 증거 못 만들어. 결국 증거는 뭐 진술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어디 엄한 놈 하나 붙잡아 와가지고 야 들었다고 해 새끼야. 들었다고 해! 라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대선 운동 기간 중에 코마 트레이드 이쪽, 예? 뭐 성남 무슨 국제판가 뭔가 하는 애들, 예? 걔네들한테 이재명한테 돈 봉투 줬다라는 사진 조작한 거, 그거 기억하시죠? 예? 심지어 코마 트레이드 대표하면서 이재명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진술 한마디 해라. 이런 얘기를 검사가 했다. 이 얘기도 나왔었죠. 예, 그 상황이 지금 또 반복되는 겁니다. 얘네들 검사들은 진술 한마디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다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걸로 해가지고 정경심 교수를 감옥에 보냈고 지금도 조국 장관을 감옥에 보내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똑같은 방법으로 할 겁니다. 이 검찰의 북풍 수사는요, 분명히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북풍, 간첩 조작으로 여론을 바꾼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비리 의혹을 들이밀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성남FC고, 대장동 의혹이고, 위례지구 의혹이고, 사실, 감이 안 나와. 알만한 사람은 알 거야. 그거 감이 안 돼요. 도저히 안 돼.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괴롭히고 있는,
그 이스타 항공권 이거 문재인 대통령까지 죽어도 못 가. 근데 자기들은 그걸 끌고 가야 돼.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일단 북풍 사건으로 시비를 걸어가지고 야, 이 나쁜 놈들이네, 간첩이네 라고 해서 일단 끌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간첩 사건이나 뭐 이런 거는 북풍 공작은 뒤로 싹 빠지고 이상한 걸로 유죄 판결을 내게 만들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은 만시창이가 되겠죠. 자, 지금 현재 검찰이 노리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쌍방울이라든지 쌍방울권,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코인 수사, 그 다음에 통진당 경기동부연합 요건을 가지고 아마 이재명을 공격을 하려 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대장동권이니 뭐 위례지구 문제니 성남FC니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걸로 이재명을 얽어 넣지를 못하는 거야. 얽어 넣을 수 있으면 벌써 했었을 거야. 특히 쌍방울권이, 사실 원래 쌍방울권이 뭐였어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었잖아. 근데 변호사비 대납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야, 딴 걸로 바꿔 라고 해서 나온 게 지금 북한에 돈 보냈다 이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통진당 사건이 터졌을 때 이 통진당 사건의 이 한마디로 그 밀정, 국정원이 심어놓은 밀정, 그 밀정이 어디 있던 사람이냐면은 성남의 그 성남과 관련, 성남시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동부연합이 주로 활동하던 곳이 성남시였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재명을 엮으려고 몇 번을 시도를 했다가 결국에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엮으려고 그럴 거야. 뭘로? 이더리움 이런 걸로. 쌍방울 이런 걸로. 그런데 잘 엮어지나? 안 엮어지지. 그래서 뭐가 필요한다? 허위 진술서밖에 낼 수밖에 없어요. 이 허위 진술서를 가지고 뭔가 할 거야. 이걸로 유죄 판결이 안 나도 돼. 이걸로 이재명한테 상처만 입히면 그만이야. 그러면 이재명한테 상처를 잔뜩 입히면 뭐가 된다? 적어도 선거 때 유리하겠지. 선거 때 써먹겠다는 거야 이거. 자,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뭘? 서해 공무원 사건, 그 다음에 탈북 살인마 북송 사건, 그 다음에 김무사 쿠데타 문건 사건, 이걸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엮으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지금 나오는 얘기, 감사원에서 지금 나온 얘기가 뭐냐면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사건을 가지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죠. 예. 근데 사실 이 서해 공무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검찰이 손을 한번 뗐던 건데 다시 재수사를 하는 거예요. 재수사를 그냥 할 수는 없고 재수사의 명분이 필요한데 그 명분을 누가 만들어준 거다? 감사원이 만들어준 거다. 근데 감사위원이 누구? 감사위원회를 좌지우지하는 게 누구? 조은석이다. 근데 이번에 뭐 감사위원회를 패싱하고 뭐 했다 그러지 웃기지 말라 그래. 지금 조은석이 암약을 하고 있다가 나한테 들켰죠. 조은석을 조심해라고 제가 막 떠들고 다녔죠. 그 결과 조은석이 지금 숨으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자기가 욕 안 먹으려고 지금 꼬리 자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감사위원회 안 거치고 바로 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본 줄 알아? 여하튼 이 서해 공무원 사건, 이 사건에서 감사원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서해 공무원이 북한에서 발견됐을 때 그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그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나 봐. 그거를 가지고 지금 이거 재수사를 해달래. 그런데 그 이 구명조끼 그럼 있나? 없어. 북한도 갖고 있나? 안 갖고 있어. 태웠대 북한도. 안 갖고 있어. 근데 한자 쓰인 구명조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몰라. 그런데 이게 뭐라고? 웃기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거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거를 뭐 누가 이거 진술해준 사람이냐? 없어. 이것도요 북한군 감청 자료예요. 한자가 쓰인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라는 북한군 무선이 있었고 그 무선 감청 자료를 요가지고 한 거예요. 그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가 증거가 돼요? 증거 안 돼. 진짜로 얘네들이 한자 쓰인 구명조끼를 입었는지 이 사람이 입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우연히 같이 밀려 다녔는지. 아니, 왜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 구명조끼라는 게 같이 밀려 다녀요. 같이 쓸려 다니고 보통 표류하는 사람이 떠가는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곳이나 쓰레기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곳이나 같은 위치야. 해류가 있기 때문에. 뭐 같이 모였나 보지. 그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자 쓰인 구명조끼가 이거에 탈북이 아니라, 월북이 아니라,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래, 이게. 이거 어떻게? 어떻게 그런 증거가 돼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게 어떻게 그런 증거가 돼?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근데 지금 감사원은 이게 한자가 쓰인 구명조끼가 있었다. 이거를 뭐 그 탈북 공무원 이대진 씨인지 이대진 씨인지 하는 이 사람이 입고 있었다. 이 북한의 무선 감청 자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해 달라. 웃기는 거지. 웃기는 거.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지.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이게 왜? 그 한자 쓰인 구명조끼 갖고나 있어? 안 갖고 있어. 북한이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아무데도 없어, 그거. 지들도 안 받고 아무도 못 봤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 북한에도 그러고 진짜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이 안 돼. 왜? 한 20-30m 떨어지는 데 있었거든. 한밤중이었거든. 얘가 그래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뭐 튜브를 메고 있었는지 몰라. 확인이 안 돼. 왜? 이 무전은요. 최종적으로 긁어 모아보니 구명조끼가 있더라, 입고 있더라가 아니라 구명조끼 같은 거 입고 있는데요. 한자가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부정확한 거예요. 구명조끼인지 튜브인지 몰라. 뭐 떠내려는 튜브를 하나 붙잡았는지 알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전혀 지금 수사의 근거나 이게 이 사람이 월북을 한 게 아니고 표류를 한 거다. 사고를 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야, 너 월북한 거냐? 월북한 거 맞아. 그 이름이 뭔데? 나 누군데? 라고 그런 얘기를 오갔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북한군 감청자료, 북한군 무선 감청자료, 그게 더 정확한 증거 아닌가요? 그런데 검찰은 지금 이걸 가지고 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올가매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 기무사 쿠데타 문건 사건 이것까지도 다시 올가맬 거예요. 그래서 쿠데타 문건이 아니었는데 쿠데타 문건으로 조작을 했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또 올가맬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 당시 기무사가 해체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무사 해체된 걸 보다 이적행위라든지 뭐 발내란 뭐 이런 걸 뭐라고 몰고 갈 거야.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 즉 이렇게 이재명과 문재인을 동시에 겨냥을 하고 있다. 북풍으로 간첩 조작 사건으로. 왜 이런 짓을 한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여론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다. 지금 뿐만 아니라 줄리 의혹이니 주가 조작 의혹이니 논문 표절 의혹 각종 의혹이 계속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혹을 방어하려면은 얘네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 이런 허접한 거 가지고 될까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할 거예요. 얘네들도 뭐가 여론을 바꿀 수 있을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든 저거든 다 던져볼 거야.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뭐밖에 없다? 지들은 수사하는 수밖에 없어. 이거 수사합니다. 저거 수사합니다. 이게 지네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야. 그게 아니고는 현재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한동훈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지들이 정책을 알아. 뭐 복지를 알아. 안보를 알아. 몰라. 지들이 아는 건 뭐? 수사밖에 없어. 오로지 수사. 그러니 뭐 뭔가 하나 걸릴 때까지 얻어 걸릴 때까지 계속 그냥 씨바파 이렇게 된 거야.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놈들한테 계속 정권을 맡겨둬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놈들은 정말 나라가 망하더라도 지들은 수사만 하겠다. 수사로 자기들이 나라를 되찾겠다. 이렇게 할 놈들이야. 될라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지금 댓글 한번 볼까요? 예. 아, 여기 보니까 스티븐 캐노님, 한동훈 아직도 공작질 이렇게 하셨고요. 예. 아, 답답하다 민주당이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파란말님, 국진당의 총공세다라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아, 김건희 특검 해야 되는데 라고 코코님이 또 말씀을 하셨네요. 예. K공정상식, 저 토 나오는 얼굴 좀 치워주세요. 가렸잖아 많이. 예. 자, 빨리 내쫓는 게 상책이야라고 최일수님이 또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아, 참 답답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뭐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촛불밖에 없어요.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촛불로서 쟤네들을 끌어내리는 거. 자, 내일 촛불 대행진 열립니다. 저희 장영진 TV에서도 촛불 대행진 중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장영진 TV도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촛불 대행진은요 4시 반부터 방송이 시작됩니다. 4시 반에 플래시몹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 플래시몹부터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장영진 TV 오늘 지금 1시가 됐는데 이 1시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밤 이 불금의 시간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장영진 TV 여러분의 제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보 이렇게 잘 보내주시면 되고요. 후원해주신 분 소개해 드릴게요. 자, 박광수님, 장혜주님. 네, 후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장영진 TV 오밤중의 뉴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여김희정님인가요? 예, 절대 지지율을 안 오릅니다 라고 하셨네요. 안인숙님, 촛불로 끌어내기 힘드네요. 아, 뭐 쉽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지지율이요. 모닝 컨설트, 미국의 모닝 컨설트 조사로는 18% 나왔고요. 갤럽 조사로는 28%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전화 면접 조사를 하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옵니다. 그런데 ARS로 하면은 지지율이 꽤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에 뭐냐? ARS가 조작일 가능성, 그러니까 약간의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여론조사를 좀 조작질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차마 사람이 물어볼 때는 윤석열을 지지한다라고 말을 못 하는데 ARS 기계가 물어볼 때는 윤석열 지지한다고 말하는 그 이상한 집단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거나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여하튼 윤석열의 지지율 지금 30%면 사실 지가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지지율도 못 받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윤석열 지금 대선 지지율이 보면요. 사실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투표율이 한 70%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딱 반반씩 나왔어요. 그러면은 뭐다? 35대 35, 그 다음에 투표 안 한 사람 30, 이런 뜻이, 이런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30%, 지지율 30%를 하면, 윤석열이 대선 때 받았던 지지율보다 약, 5 내지 8% 정도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빠지고 있어. 18%라는 얘기는 더 빠졌다는 얘기죠. 앞으로 더 빠진다는 얘기죠. 자, 우리 열심히 한번 해 보십시다. 자, 제보 전화 다시 보여달라고 하신 분 계시네요. 제 제보 전화,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2144523입니다. 예. 자, 사랑해둥 대찡님, 예, 들어오셨네요.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내일 하루 쉬고요. 내일은 이제 촛불 집회 중계 방송해 드리고요. 일요일 날 저녁 때 다시 뵙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 드립니다. 예. 어제보다 많이 들어오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요일 날 뵐게요. 내일 촛불 집회 중계 방송 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